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야구 분석보다는 축구 분석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이고요.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기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축구 분석을 할 건데 이번 주는 일단은 오늘 방송을 좀 하고 또 다음 주부터 챔스 그리고 주말에는 각 리그들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지금 보니까 다 하죠.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A, 분데스리가 순서대로 할 거고 그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만 한 경기만 리그별로 찍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프리미어리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뉴캐슬 대 맨유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맨유가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맹구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그럴 만한 모습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화면이 조금 새로워졌는데 또 차후에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날짜가 나와 있고요. 경기 시각하고 날짜가 나와 있고 이쪽이 홈입니다. 왼쪽이 홈 확인하시고요. 배당은 뉴캐슬 4.91배, 무승부 4.03 그리고 맨유가 1.69 배당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어느 번은 가장 합리적인 기준점 찾아봤을 때 2.5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뉴캐슬 지금 현재 리그 순위 그리고 맨유의 순위입니다. 그리고 승무패 결과가 나와 있고 맨유가 1승 2패로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홈일 때 3득점 4실점을 한 뉴캐슬이고 원정에서 3득점 2실점을 한 맨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캐슬부터 좀 보면 전형적인 지금 홈팀 강세 경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뉴캐슬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각자의 홈일 때 승리를 많이 챙겼다라고 일단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느 리그든 마찬가지죠. 라리가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뭐 세리 뭐 모든 리그가 그렇겠지만 항상 홈팀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률을 더 높게 가져가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가장 뚜렷한 데는 라리가죠. 근데 이 잉글랜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도 거의 홈팀 강세를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 순위나 이런 팀의 가치, 뭐 구단의 그런 뭐 재력과 상관없이 홈팀이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 뉴캐슬의 윌슨 선수가 직전 경기 총 3골에 도움을 줬죠. 그래서 2골을 혼자 넣고 그리고 1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서 3골 모두 관여를 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조금 공격에서 살아난 모습이 아닌가. 뉴캐슬 하면은 항상 그런 답답한 공격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칼럼 윌슨이 조금 살아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뉴캐슬이 올 시즌에 브라이턴하고 경기를 했을 때 3실점 3대 0으로 패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뭐 토트넘과의 경기도 그랬고 직전 그런 경기도 그랬고 조금 살아난 수비가 좀 살아난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 부분, 그러니까 득점 부분에서는 윌슨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수비 부분에서는 조금 좀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공수가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종합적으로는. 그리고 맨유가 이제 좀 상황이 좀 그런데 일단 맨유부터 보면 토트넘에게 6대 1로 대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한층 가라앉은 모습이고 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맨유의 앤서니 마샬이 퇴장당하면서 3경기가 출장이 정지가 됐다라고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맨유의 감독 솔샤르 감독이 이제 이번 뉴캐슬전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감독직을 경질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차기 감독이 포체티노가 좀 유력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의 그런 솔샤르 감독은 이번에
반드시 이기려고 하겠죠. 근데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은 게 A매치가 있었죠. 최근에 A매치도 있었고 선수들의 피로도가 좀 많이 누적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원정 경기에서 공수가 단단해진 뉴캐슬을 상대로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맨유보다는 뉴캐슬 사이드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뉴캐슬 프랜으로 가는 것도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솔샤르 감독도 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맨유 입장에서는 좀 더 명장인 포체티노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 게, 팀 운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내심 속으로 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뉴캐슬 사이드로 일단 보는 게 좋겠다라고, 뉴캐슬 승을 보는 건 아니죠. 핸디로 봤을 때 프랜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라리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리가 경기가 많이 있는데 그 4경기가 있죠.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날까지 봤을 때 4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는 좀 이 경기가 아닌가 싶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조금 오류가 있죠. 이게 조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이런 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조금 팀 그 이름을 좀 바꾸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보게 되면은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자, 일요일 날 4시 경기고, 현재 헤타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데 일단 헤타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홈일 때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홈일 때 실점이 적은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실점에 그치면서 상당히 강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비록 이제 그 바르셀로나 상대로 상대 전적 최근 10경기 봤을 때 0승 2무 8패로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A매치가 있었죠, 최근에. 그래서 주전 선수들이 체력적인 거는 바르셀로나가 좀 더 불리한 모습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헤타페 성격상 지금 이번 시즌 홈일 때 4득점에 0실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르셀로나의 이런 체력적인 안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챔피언스 리그 일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조금 무승부까지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래서 0.5 핸디나 1 핸디캡을 플러스 핸디캡을 받는다면 헤타페가 한번 해볼 만 하겠다라고 좀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A매치의 영향으로 좀 체력적인 후유증이 있을 팀 중에 가장 후유증이 강할 팀 중에 하나죠. 바르셀로나야말로. 맨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강팀이다 보니까. 뭐 메시도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도 갔다가 다시 또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좀 힘들겠죠.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르셀로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A매치 기간, 그러니까 체력적인 강팀들이 항상 그런 이변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박싱데이라든지 그런 A매치 기간에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도 그런 그 선수들의 부상 예방 차원에서도 좀 로테이션을 돌리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A매치 기간 이후에는 또 특히 바르셀로나 홈 말고 원정일 때 조금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캐는 모습을 좀 자주 보였다라고 데이터상 일단 볼 수가 있고, 배당도 바르셀로나 치고는 상당히 좀 괜찮은 배당이죠.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헤타페의 이런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경기를 헤타페가 끌지는 못하겠죠. 점유율에서는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압도를 할 거고, 헤타페도 성격상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바르셀로나가 게임을 주도를 하겠지만, 만약에 뭐 세트피스라든지 필드골로 헤타페가 선취점을 넣는 순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사실상 승리를 하려면 2점을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21일 수요일 날 또 다행히 좀 약팀이죠. 프렌츠 바로시와의 그런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오늘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승리를 하면 좋겠지만 이 수비가 탄탄한 헤타페를 상대로 어쩌면 무승부도 기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헤타페 프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A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핫한 아탈란타와 나폴리의 경기, 나폴리 홈에서 치러지는데 경기 일정은 17일 토요일이고요. 22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오버 기준점은 3점으로 두 팀 모두 득점력이 괜찮은 팀이죠. 지금 현재 아탈란타는 3경기에서 13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폴리는 2경기에서 8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괜찮죠. 2경기에 8점, 3경기에 13득점. 그래서 일단 나폴리부터 보면 상대 전적 4승 1무 5패로 상당히 팽팽한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죠. 과거 데이터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팀의 색깔을 봤을 때 무승부가 나올 확률은 좀 낮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승부 배당이 상당히 높죠. 거의 뭐 4배당이 되는데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승부는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경기로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직전 경기 제노아전에서 유효 슈팅 11개를 기록하면서 6대 0으로 승리를 해버린 모습을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경기고 제노아가 유효 슈팅이 1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노아 입장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했던 경기였다라고 보여지고 또 나폴리가 지금 홈이죠. 그래서 올해 2월 9일을 마지막으로 홈에서 2월 9일 날 패배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10경기 연속 지금 현재 패배가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무승부는 있었지만 패배는 없었다라는 거죠. 10경기 연속. 그래서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나폴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마침 상대가 현재 3전 3승의 1위 아탈란타. 저는 어쨌든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이고 배당도 봤을 때 그죠? 똑같죠.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를 보면 최근 2019년도 이후 나폴리를 상대로 맞대결에서는 아탈란타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승 1무로 패배한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전 아탈란타가 라치오 원정을 갔는데 4대 1로 이겼죠. 아탈란타가. 그때도 소통방에서 조합픽으로는 아탈란타 승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적중을 했습니다. 아탈란타는 한번 믿고 가볼만 하다라는 팀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대승을 거두면서 3전 3승을 기록 중에 있고 순항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탈란타의 공격수 고메즈는 물론이고 이제 고슨스 그리고 하트보어까지 미드필더진에서 득점력이 나오고 있다. 뭐 공격 패턴이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얼리크로스부터 세트피스까지 다양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통하다라고 좀 봅니다. 아탈란타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아탈란타가 지금 상승세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원정에서 지금 원정에서 8득점 3실점을 했죠. 3실점을 했고 나폴리는 6득점 0실점을 한 상황인데 사실 무승부가 나올 확률은 이 두 색깔을 봤을 때 조금 없다고 좀 보여지고 다득점 3점 정도 기준이면 한번 다득점 가볼 만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승패로 봤을 때는 비록 나폴리 홈이라 원래는 홈팀이 더 강하지만 이 그러니까 이 아탈란타는 약간 홈 원정 상성을 좀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랑 붙던 그래서 세리에에서는 아탈란타 원정은 그래도 홈만큼 믿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19년도 이후로도 아탈란타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탈란타 승 혹은 이제 3점 기준이면 어쨌든 그거를 좀 오바를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핸디를 0핸디로 무승부 없이 한다고 하면 아탈란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픽은 저희 소통방에서 한번 조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분데스리가
각 리그에서 경기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만 그냥 딱 하나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르타 베를린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나오는데 뭐 순위는 사실 13위 8위지만 리그 너무 초반이고 아직 뭐 경기를 3경기씩밖에 안 했기 때문에 크게 눈여겨볼 건 아닌데 어쨌든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부터 보면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이 5승 1무 4패로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홈팀이 대부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르타 베를린 홈이든 슈투트가르트 홈이든 누가 홈이든 간에 홈팀이 대부분 이겼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헤르타 베를린은 기본적으로 팀 베이스가 약간 다득점 오버팀의 좀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실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득점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또 못할 때는 못하는데 실점을 또 많이 해서 오버를 만드는 팀이죠. 0득점인데 4실점에서 오버를 만들고 계속. 그래서 그런지 지금 3경기밖에 안 했지만 3경기 모두 다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오버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경기당 득점이 아니라 평균 실점이 3.33 실점입니다. 그러니까 득점을 떠나서 실점만 3점이 넘습니다. 지금 평균 득점 실점이. 그래서 약간 오버 페이스가 강하다. 본인이 넣어서 오버를 만들든 먹혀서 오버를 만들든 약간 오버를 만든다는 성향이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2부 리그에서 분데스리가 2부에서 일부러 승격을 해서 올라와서 다시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슈투트가르트는 2부에서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조금 되는 팀이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 지금 뭐 3경기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수비가 좀 되는 편이긴 한데 득점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일 때 좀 더 득점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데스리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보통 라리가는 대부분 20개의 팀이 대부분 홈일 때 잘하고 원정일 때 대부분 못하는 게 평균인데, 이 분데스리가는 특징이 홈일 때 못하는 팀이 원정 가서 잘하는 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즌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인 팀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경기를 보면 평균 슈팅 횟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슈팅 횟수만 봐도 보통 15번 이상이 나오는, 그러니까 슈팅 남발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또 세트피스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계속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유효 슈팅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다득점의 그런 모습도, 득점력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승패로 봤을 때는 승패만 봤을 때는 슈투트가르트가 좀 더 나아 보이고, 헤르타 베를린이 워낙 실점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개선할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슈투트가르트가 승패로는 좀 더 나아 보이고, 언오버 기준점 3점인데 3점이면 다득점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기본은 다득점만 깔고 가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프렌이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소통방에 오셔서요, 조합픽 받아보시고요. 조합픽은 보통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저녁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옵니다. 경기가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10시인 경기도 있죠. 10시 반인 경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8시나 7시쯤 저녁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조합픽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수익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